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아무 생각 없이 손이 먼저 가는 그 한 잔이 사실은 당신의 혈관을 서서히 굳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차이는 하루의 시작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60세를 넘었다면 잠에서 깬 직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예민한 상태입니다. 밤새 수분이 줄어들고 혈압은 자연스럽게 오르며 혈관은 새로운 하루의 압력에 적응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무엇을 마시느냐에 따라 동맥은 부드럽게 깨어날 수도 있고 아무 신호 없이 경직되는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먼 미래의 병이 아니라 바로 내일 아침 당신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아침 습관 하나로 혈관의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끝까지 도움이 되었다면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까지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 구독으로 응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동맥은 원래부터 탄력을 잃기 시작하지만 문제는 그 속도입니다. 동맥은 심장이 뛸 때마다 자연스럽게 늘었다 줄었다 하며 혈액을 뇌와 심장, 온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혈관벽이 단단해지고 이후 연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특히 아침 시간은 가장 취약한 구간입니다. 잠에서 깬 직후 혈압이 상승하는 생리적 반응이 나타나면서 혈관은 이미 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자극적인 음료나 당분이 많은 음료가 들어오면 동맥은 제대로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런 자극은 바로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충격이 매일 반복되면 동맥은 서서히 굳어가고 혈류는 매끄럽지 않게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전문가들이 아침 음료를 하루 중 가장 중요한 혈관 습관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이 첫 번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이후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이제 왜 아침이 그렇게 위험한 시간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우리의 몸은 아직 완전히 가동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밤사이 수분이 빠져나가 혈액은 끈적해지고 혈관 안쪽 압력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심장은 더 강하게 혈액을 밀어내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맥은 원래라면 부드럽게 확장되어 충격을 흡수해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벽에 미세한 염증과 석회화가 쌓이기 쉬워 작은 자극에도 경직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때 아침에 마시는 음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카페인이 강하거나 당분이 많은 음료는 혈관을 더 수축시키고 혈압을 순간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아프거나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하루를 시작하지만 동맥은 그 기억을 그대로 저장합니다. 이런 아침이 하루 이틀 쌓이면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도 줄어듭니다. 결국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혈류가 거칠어지고 뇌와 심장으로 가는 길이 조금씩 좁아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나쁜 음료가 아니라 잘못된 타이밍입니다. 같은 음료라도 아침에 마실 때 동맥에 남기는 흔적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반복하는 한 가지 습관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식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는 음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고 익숙해서 안심하게 되지만 55세 이후에는 이 선택이 기형과 직결되는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혈류와 영양 공급에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그런데 특정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염증 반응을 유발해 뇌세포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과 과도한 설탕은 먹는 순간에는 에너지를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곧바로 혈당이 급락하면서 뇌는 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으며 최근 일을 기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을 잃는 것이 아니라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데 망설임이 생기고 이름 하나를 떠올리기 위해 몇 초를 더 쓰게 됩니다. 이런 작은 지연들이 쌓이면 뇌는 점점 피로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런 음식들이 혈관 내벽에도 영향을 주어 뇌로 가는 미세 혈관을 딱딱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결국 기억력 저하는 뇌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이 만든 환경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짚어야 할 것은 무엇을 먹느냐 보다 무엇을 계속 먹고 있느냐입니다. 이제 네 번째 흐름으로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몸의 신호가 등장합니다. 바로 배부름 이후에 찾아오는 멍한 느낌과 졸림입니다. 식사를 마쳤을 뿐인데 머리가 무거워지고 생각이 느려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변동폭이 훨씬 커집니다. 이때 과식이나 지방과 당이 많은 음식은 혈액을 소화기관으로 과도하게 몰리게 만들고 뇌로 가는 혈류를 잠시 줄여버립니다. 그 결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전두엽은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한 채 일시적인 기능 저하 상태에 놓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뇌는 식사 이후를 위험한 시간대로 인식하게 되고 집중력과 기억 형성 능력을 스스로 낮추는 방향으로 적응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식사 구성과 속도가 만든 생리적 반응일 가능성이 큽니다. 천천히 먹지 않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더 커지고 그 여파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그 사이 뇌는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기보다 에너지를 버티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기억력 저하는 특별한 질병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사 패턴의 누적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덜 먹는 것이 아니라 뇌가 방해받지 않도록 먹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짚어야 할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선택한다고 믿는 가공식품입니다. 포장지에는 저지방 무설탕 기능성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만 그 안에는 뇌와 혈관을 동시에 자극하는 성분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5세 이후에는 뇌의 해독 시스템과 간 기능이 예전만큼 빠르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인공 감미료와 보존제의 영향을 더 오래 받게 됩니다. 이런 물질들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트리고 그 신호가 장과 뇌를 있는 통로를 통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 결과 이유 없이 불안해지거나 머리가 흐릿해지는 느낌이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일부가 공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미세 혈관의 압력을 높이고 뇌로 가는 혈류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과정에서 오류가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검사 수치로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무시됩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고 뇌는 매일 작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흐름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건강해 보이는 포장보다 실제 성분이 뇌에 어떤 환경을 만드는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선택이 결국 기억의 선명도를 결정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튀김과 반복 사용된 기름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 위로가 되는 맛이지만 55세 이후의 뇌에는 전혀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고 온에서 여러 번 가열된 기름은 산화된 지방을 만들어내고 이 물질은 혈액을 타고 뇌로 이동해 염증 반응을 유도합니다. 이 염증은 한 번에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주변에서 서히 신경 전달을 방해합니다. 특히 이런 지방은 뇌세포막의 유연성을 떨어뜨려 정보가 오가는 속도를 늦춥니다. 그래서 말을 하다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거나 방금 하려던 일을 잊는 순간이 잦아집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음식이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더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는 휴식할 틈 없이 계속 자극에 노출됩니다. 여섯 번째 흐름의 핵심은 맛의 위로가 기억의 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튀김과 오래된 기름을 줄이는 것만 뇌 안의 염증 환경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몇 년 뒤에 또렷한 기억을 지켜주는 조용한 방패가 됩니다. 일곱 번째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저녁마다 가볍게 마시는 술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는 습관이라고 생각하지만 55세 이후의 뇌는 이 작은 습관을 전혀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잠시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지만 뇌 속에서는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합니다. 특히 수면 중에 이루어져야 할 기억 정리 시간이 알코올로 인해 방해를 받으면 정보는 깊이 저장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다음날 어제의 대화나 약속이 흐릿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문제는 알코올이 뇌의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약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회복 속도는 느려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술이라도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커집니다. 또한 술은 비타민 B군의 흡수를 방해해 신경 기능을 약화시키고
집중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일곱 번째 흐름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적은 양이라 도반복되면 뇌는 누적된 부담을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술을 줄이거나 마시는 날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머릿속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선명한 기억을 위한 투자입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는 아침 식탁 위에 놓인 하얀 빵과 달콤한 잼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는 선택이라고 여기지만 55세 이후의 뇌는 이 조합을 위협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분은 빠르게 혈당을 끌어올리고 그 순간 뇌는 과도한 인슐린 반응에 노출됩니다. 이런 반복은 뇌세포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에 피로를 쌓이게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멍함이나 집중력, 저하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기 기억이 흔들리고 단어가 역 끝에서 맴도는 순간이 잦아집니다. 더 깊은 문제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하강이 뇌혈관에 미세한 손상을 남긴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손상은 회복되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며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여덟 번째 흐름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달콤한 아침이 뇌에는 쓰디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흰빵 대신 통곡물 한 조각, 딴맛 대신 단백질과 지방을 곁들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아침의 에너지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선택은 하루의 포만감을 넘어 기억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아홉 번째 장면은 식탁의 채소가 거의 보이지 않는 하루에서 시작됩니다. 배는 채워지지만 색깔이 사라진 식사는 뇌에 조용한 경고를 보냅니다. 항산화물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는 뇌세포를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데 이 방패가 사라지면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는 외부 자극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특히 55세 이후에는 염증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소 부족은 곧바로 뇌피로로 이어집니다.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는 느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한 섬유질이 부족하면 장 건강이 흔들리고 이는 뇌와 장이 연결된 신호체계를 통해 집중력과 기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아홉 번째 흐름이 강조하는 핵심은 기억력은 뇌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의 접시에 담긴 색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끼에 한 가지 색의 채소만 더해도 뇌는 즉각적인 안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선택이 쌓여 머릿속 선명함을 오래 유지하게 만듭니다. 열 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하루 종일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생활입니다. 목이 마를 때만 면보금 마시는 정도로는 60세 이후의 뇌를 지켜주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뇌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고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져도 집중력과 기억력은 즉각 반응합니다. 이름이 떠오르지 않거나 방금 하려던 일을 잊어버리는 순간들, 그 이면에는 만성적인 탈수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은 느려집니다. 그 결과 뇌세포는 피로해지고 신호 전달 속도는 점점 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괜찮다고 느껴도 이미 뇌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흐름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억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은 매일 꾸준히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보조제도 비싼 음식도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한 컵의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 그 작은 행동이 하루의 뇌 컨디션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해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끝에서 미소 지으며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더 많은 사람의 기억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